안녕하세요. 몽땅입니다. 몽땅. 오늘은 그냥 별 주제 없고요. 그냥 맥락 없이 이 말 저 말 하다가 제가 적당한 선에서 요 정도 하면 되겠다. 그냥 이제 그만하자.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잡담하려고 켰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봄이 돼서 확실히 날씨는 따뜻해졌는데 기온이 좀 지나치게 좀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이번 주 내내 지금 초여름 날씨예요. 이번 주 내내. 그래서 기온이 한 한국 이제 셀시어스로 한 28도? 25도에서 28도 정도 되는 그 기온으로 지금 일주일 내내 지금 이러고 있어서 이번 주에 에어컨도 켰고 에어컨도 지금 돌기 시작했고 다들 이제 여름 옷으로 다 입고 다녀가지고 이게 여름인지 봄인지 막 헷갈릴 정도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여름 휴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네, 보통 한 이 정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여름 휴가 계획을 미리들 짜거든요. 이제 가족들이 있으신 분들은 애들이 있고 이러는 분들은 벌써 한 5개월, 6개월 전부터 계획을 짜서 미리 다 예약을 하기 시작하니까 벌써 지금 4월이 중반이잖아요. 이제 끝나가니까 휴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생각해보니까 여름 휴가가. 그 사람들이 아마 휴가 계획이 거의 마무리돼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딱히 여름에 어디를 가는 건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어디를 가도 여름은 덥잖아요. 그러니까 딱히 저는 여름에 움직이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시원한 데서 쉬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아침도 늘어지게 낮잠도 자고 이제 늘어지게 늦잠도 자고 낮잠도 자고 그러면서 그냥 보내는 거. 그리고 좋아하는 요리도 좀 하고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그냥 휴식을 취하는 걸 제일 저는 좋아하는 휴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끔은 이제 맛집 같은 데 가는 것도 제가 선호를 하지만 솔직히 좀 저의 개인적인 좀 입맛으로는 제가 사는 이 롱아일랜드에는 딱히 그렇게 맛있는 맛집이 없어요. 네, 맛집이라고 할 식당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약간 하향 평준화 돼 있는 느낌? 일식집도 약간 다 중국 분들이 일식집을 운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한국 분들도 가끔 있고 대부분은 중국 분들,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시아나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일식을 좀 많이 하세요. 왜냐면 일식이 약간 다른 음식들에 비해서 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좀 건강식 그리고 약간 기본적으로 좀 약간 고급화돼 있는 것 같아요. 고급화돼 있고 좀 늘 이렇게 이탈리언이나 이런 미국 음식에 이렇게 햄버거나 이런 스테이크나 이런 거에 좀
좀 벗어나서 색다른 걸 좀 먹자 할 때는 보통 일식이나 중식은 너무 이제 일반화돼가지고 미국식 중식은 사실은 조금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음식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일식이 조금 많이 그래도 미국인들이 부담 없이 외식을 할 때도 많이 먹는 음식이긴 한데, 저는 한국에서 이미 일식을 먹어본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일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초밥이나 이렇게 뭐 회 뭐 이런 건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미국에서 신선한 생선으로 한 음식은 특히 이렇게 초밥이나 회같이 이렇게 좀 날생선 있잖아요. 날생선 이런 걸로 하는 음식은 사실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아무래도 전문 일식을 공부하신 분들이 요리를 하셔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음식이 맛이 없어요. 이제 저는 초밥을 굉장히 좋아하고 회도 좋아하는데 초밥을 더 선호하는데, 초밥은 사실 저는 생선의 신선도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밥이 맛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여기 웬만한 주변의 일식집들 좀 유명하다 그런 데도 가봤는데 밥이 맛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한 군데 여기 집 근처에 한 40분 정도 운전해서 가는 곳에 일식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식집은 아닌데 일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가 뭐냐면 약간 그 고급 미국인들이 가는 고급 식당이었거든요. 근데 그 식당에서 한 코너 한쪽이 일식 코너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심플한 초밥을 하는데 정말 밥을 제대로 지어서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물론 이제 한국에서 먹는 밥보다는 그렇게 뭐 거기에다가 비교할 순 없지만, 제가 여기 와서 먹어본 그 밥으로는 그 집이 최고였는데 이 식당에서 일식 코너를 없앴어요. 더 이상 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안타깝게도 이제 더 이상 그 식당에 가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사실은 주변에서 일식은 사실 좀 먹기 힘들고 맛있는 일식집은 없고, 그리고 초밥이라는 게 이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초밥은 대부분 마요네즈가 많이 들어가요. 마요네즈를 베이스로 한 소스. 그러니까 그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 초밥은 아니죠. 롤이죠, 롤. 얘네들이 먹는 거는 롤인데, 이 기본 그 제가 원하는 이런 초밥 스타일의 이 음식들이 그렇게 맛이 없어요, 사실. 근데 이런 거를 좀 먹으려면 사실은 이제 맨하탄을 나가야 되는데, 맨하탄은 너무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이 롱아일랜드 제가 사는 곳에서 사실 그 교통만 좋으면, 교통이 원활하면 한 1시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데, 이게 보통은 트래픽이 걸려요. 이제 트래픽이 걸리고 그러면 이제 도로가 막히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 1시간이 기본 1시간 반에서 이제 많으면 2시간 반까지 걸려요. 네. 제가 그 예전에 한 번 진짜 2시간 반 걸려서 간 적이 있거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갈 때 2시간 반, 올 때 거의 2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4시간 반을 맨하탄을 가자고. 근데 그때 맛집을 가는 거였는데 정말 그날은 악몽이었어요, 진짜. 막혀가지고 뚫리지가 않으니까 그냥 차에서 계속 3, 40분 계속 앉아서 페달을 밟고 끊임없이 조금 이렇게 가는 스타일로 가니까 와,
진짜. 그러고 나서 안 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한 1년 반 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맨하탄에 정말 나가자는 건 정말 마음을 크게 먹어야 돼요. 예. 크게 먹고 나가야 되고, 이제 기차를 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기차를 타면 한 1시간이면 가요. 기차를 타면. 이건 보장된 시간이죠. 보장된 시간. 보장된 시간으로 1시간이면 가는데, 물론 이제 가끔 그러니까 한국의 기차는 정시에 출발하고 정시에 오고 이게 정확하게 지켜지는 시스템이고, 예상 가능한데, 이제 미국은 가끔가다 이 기차 시간도 딜레이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딜레이가 되는 날은 운이 되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가끔 겪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보통은 1시간이면 가니까 기차를 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 기차 타는 게 좀, 예, 별로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좀 불편해요. 불편해가지고 차를 선호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차를 타면 이렇게 시간이 걸리니까 피곤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시간도 시간인데, 정말 맛집을 마음 먹고 가자고 치면 이 시간은 사실 감당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뭐가 또 문제냐, 이 시간 플러스 여기다가 이제 교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주차가 굉장히 비싸요. 주차 비용이 뉴욕 맨하탄은 특히 지금 제가 최근에 그냥 얼마지 하고, 저는 이제 가끔 뜬금없이 갈 것도 아니고 뭐 할 것도 아닌데 그냥 찾아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봤더니 제 차가 조금 크니까 이 SUV인데 SUV가 좀 사이즈가 커요. 큰 SUV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 비용이 제가 제일 싼 걸 봤는데 거기다 이제 보통은 이제 뭐 한 30불이다. 뭐 30불에서 35불 이렇게 해놓는데, 이런 SUV 차량을 주차를 하잖아요. 그럼 이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플러스를 해요. 보통 플러스 20불에서 30불 정도가 애드됩니다. 그러니까 주차 비용이 기본 한 60불 정도를 내야 되는 상황으로 가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또 뭐가 애드되냐, 톨비가 있어요. 톨비를 내야 되는데, 이 톨비도 한 15불 정도가 나가요. 15불 정도가 나가고, 여기다 또 뭐가 붙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최근에 된 건데, 교통 혼잡세, 이게 다시 붙어가지고, 이건 최근에 생긴 거예요. 한 1년 정도, 1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이 교통 혼잡세가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또 따로 내야 돼요. 에디셔널리. 근데 모든 맨하탄 구역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복잡한 구역,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있어요. 제가 스트릿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구역 내에 들어올 때는 교통 혼잡세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생각이 안 나고, 이것도 아마 차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차종에 따라서. 제가 그때 뉴스에 들었을 때는 그랬는데 아마 차종에 따라 다를 거예요. 예, 보통 차종에 따라서 톨비도 마찬가지고 다 다르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붙으면 그냥 기본적으로 음식 먹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빼고 그냥 기본 한 100불은 내가 내고 간다는 생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맨하탄이 좀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왜 맨하탄 얘기를 하게 됐죠? 맛집.
하여튼 그래서 이 롱아일랜드 제가 사는 곳에는 맛집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 뭐라 그러지? 이제 가끔 가다가 타이 음식점들, 타이 레스토랑이 좀 맛있는 데가 있는데, 진짜 한 군데, 제가 아는 곳은 딱 한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인도 음식은, 없어요. 멸종. 제가 몇 군데 시도를 했는데, 정말 인도 음식점이 맛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예전 한 몇 년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운영하던 맛있는 인도 음식점이 한 군데가 있었어요. 제가 알던 곳이 한 곳. 가격도 저렴하고 식당이 좀 오래된 한 곳이 있었는데 그 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2020년도에 다른 사람한테 식당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간판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안에 인테리어도 다 바꾼 게 없어요. 근데 주인만 바뀐 거예요. 근데 맛이 완전히 아웃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집은 안 가고, 그 다음에 인도 음식, 제가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인도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가는 맛있는 인도 음식점이 여기 근처에 있냐, 롱아일랜드 안에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냥 집에서 해 먹는데요. 네, 맛이 없대요. 그래서 나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없는 거구나, 음식점이. 롱아일랜드 음식점들이. 그리고 한식도 있기는 한데 솔직히 말하면 롱아일랜드에 있는 한국 식당도 맛이 없어요. 제가 시도한 데는 한 군데도 맛있는 데가 없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근데 식당은 항상 붐벼요. 네, 사람이 많아요. 진짜 손님이 많고 붐비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의 입맛에는 제가 볼 때 진짜 맛있는 음식을, 한국 음식, 한식을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일식도 똑같아요. 리뷰가 막 좋아서 가요. 여기 리뷰 되게 좋다. 막 4.8, 막 몇백 명이 4.8을 줬어. 그러면 이제 5점 만점에 4.8이에요. 그러면 막 400명, 500명이 줬어요. 그래서 가봐요. 쌀은 일식 밥이 무슨 인도 쌀밥처럼 덜 익었고 꾸덕꾸덕 막 돌아다니는 밥 있잖아요. 그런 밥에다가 막 생선은 흐물흐물 막 신선도 떨어지고 마요네즈 소스를 막 덕지덕지 막 하거나 막 미소스분 막 너무 짜고, 하여튼 맛이 없는데 사람이 많고 맛있대요. 그래서 믿으면 안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좀, 제가 느낀 거는 이때까지 한 20년 넘게 여기 살면서 느낀 거는 미국 사람들이 입맛이 좀 섬세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생겨요. 왜냐하면 주변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없잖아요. 진짜 맛있는 한식, 진짜 맛있는 인도 식당, 이게 없다 보니까 그냥 그 하향 평준화되어 있는 음식들을 먹고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입맛에 그냥 젖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진짜 당연한 맛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먹는 거죠. 근데 아니잖아요. 이게 당연한 게. 진짜 안타까워요. 진짜. 제가 사실 말해서 여기 근처에 한식당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 다 가봤어요. 솔직히 정말 모르겠어요. 맛이 없어요. 제 입맛에는
밥도 맛이 없고, 그러니까 쌀도 좋은 쌀 안 쓰는 거예요. 밥도 맛없고, 김치는 당연히 맛없고, 그 간단한 비빔밥도 너무 성의가 없더라고요, 진짜. 그냥 왜 당근, 뭐 하여튼 그 갖은 야채, 채소들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맛이 없어요. 고추장이 우선 맛이 없고, 고추장이 우리가 아는 그런 고추장 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미국식 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맛으로 바꾼 건지 모르겠는데, 고추장이 약간 식초가 들어간 약간 시큼한 맛이 나면서, 고추장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초고추장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거에다가 주더라고요. 그리고 야채도 당근 뭐 이런 게 익은 상태로 약간 볶아서 익어야지 당근이 약간 달달하면서 맛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생당근을, 얇게 썰은 생당근을 주더라고요. 생오이, 생당근, 그 다음에 이제 시금치는 한번 물에 데쳤는데 아무 양념이 없어요. 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진짜. 그거를 이제 돌솥 비빔밥은 돌솥에 주고, 그냥 비빔밥은 그냥 비빔밥 이 쇠로 된, 스테인리스로 된 그 그릇에 나오는데, 진짜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한국 식당 한식이 사실 지금 이 많이 이렇게 미국 사람들 가정, 그러니까 일반 미국인들 문화에 많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옛날엔 정말 코리아타운에, 뉴욕의 퀸즈나 플러싱에 가면 거기에 코리아타운에 있는 한국 식당들을 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롱아일랜드에도 한국 식당이 생겨서 너무 좋은데, 그 식당들의 맛이 너무,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냥 한국 사람들이 먹는 식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변형을 할까요? 왜 변형을 해서 음식을 할까요? 아니면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진짜.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비빔밥이라고 알고 먹는다면 정말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가격도 안 싸요. 가격도 이제 한국 식당들이 이 인기가 생기면서 여기저기 많이 생기고, 건강식이다 이렇게 하는 인식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유행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빔밥도 그냥 보통 한 18불이에요. 18불. 18불이고, 뭐 김밥 이런 것도 파는데, 그냥 김밥은 그냥 그런 것도 팔고,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뭐 그런 거 팔긴 해요. 근데 김치가 맛이 없으니까. 김치가 맛이 없는데 김치찌개가 어떻게 맛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새콤한 거지. 짜고 새콤한. 그리고 하여간 좀 실망이에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안 가요. 한 번 딱 가고 안 갑니다. 그냥 집에서 해 먹어요, 다 집밥. 그래서 좀 미국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제가 입맛이 까다롭다고 할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자꾸 이제 집에서 그냥 내가 해 먹는 게 맛있겠다 싶어가지고 웬만하면 다 집에서 해 먹으려고 해요. 네. 자주 해 먹을 수 없는 음식들도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다 집에서 해 먹으려고 해서 요리가 자꾸 느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맛집이 없다 보니까 요리가 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여간 제가 근데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잊어버려서. 근데 하여간 휴가 얘기를 하면서 음식 얘기로 넘어온 것 같은데, 네.
하여간 뭐 한식도 생기고 한식 그 식당도 생기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저는 여기 집 근처에 생긴 BBQ 음식점을 갔었는데 BBQ가 최근에 생겨가지고 좀 좋은 거는 한국 치킨을 먹어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좋아가지고 한번 트라이를 했거든요.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리지널만 저는 입맛에 맞더라고요. 오리지널. 딱 그냥 아무 양념 없는 그냥 튀김. 그건 전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그 무 있잖아요. 치킨에 딸려오는 무. 그거를 먹어서 너무 좋았는데, 근데 그 무가 양이 진짜 작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기억하는 건 이렇게 큰 사각에 그래도 사이즈가 좀 손바닥만한 그 사각 플라스틱 안에 무가 또 사이즈가 좀 있었잖아요. 사이즈가 한 이만한 깍두기 사이즈로 해가지고 잘라주는 그런 무였는데 지금은 정말 사이즈가 너무 작아진 거예요. 한 사이즈가 정말 한 손가락 3마디? 요 정도 되는 요렇게 동그란 플라스틱 통에 무도 정말 요만해요. 요만해. 초미니. 요런 무가 저러르륵 한 몇 개 안 들었어요. 저는 그 무가 너무 맛있어서 이 닭튀김하고 해서 같이 먹는 걸 되게 선호하는데 진짜 안타깝게 이게 오리지널 그 순살, 뼈 없는 순살을 샀는데 18개 들어간 거를 샀던 것 같은데. 예. 근데 딸랑이 무를 한 통을 주시더라고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집에 와서 뜯었는데 무가 딱 한 통이 들어있네. 하나. 진짜 그것도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왜냐면 이게 주문을 하고 가서 그 픽업을 할 때 뭐 주인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물을 뭐 하나만 줄까, 뭐 2개를 줄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당연히 하나를 그냥 넣어주시니까 제가 너무 뭐 모르겠어요. 예전 한국 감성에 젖어 있어서 그러나? 근데 18개 피스를 시켰는데 어떻게 물을 쬐끄만 그거 진짜 이거 지금 미국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이즈 그 통 사이즈가 제가 생각할 땐 그런데 그 무가 진짜 너무 조그매요. 진짜 요만해. 요만한 통에 무가 이렇게 조그만 무가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한 통만 18개를 샀는데 한 통을 준다? 저는 조금 근데 이거는 그거를 아예 이렇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앱에 선택사항이 이렇게 클릭하게 돼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게 물을 클릭하게 돼 있었는데 몇 개를 할지는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네, 앱으로 주문했어요. 근데 거기 몇 개를 선택할 수 있는지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 본사에서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물을 클릭을 했잖아요. 그러면 18개면 최소 2개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을 클릭했으면 2개는 줘야지. 2개. 최소. 이거는 진짜 최소. 18개 한 개라니. 진짜. 이거는 좀 제가, 문제다 싶었어요. 아예 물을 앱에서 주문을 할 때 아예 무를 선택을 안 했다면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걸 안 먹을 거니. 근데 무를 선택했다는 건 나는 이 물을 먹겠다는 거거든요. 프라이드 치킨에다 이 무를 먹겠다는 건데 무도 사이즈가 작은데
딸랑 한 개를 18개 피스를 샀는데 한 개를 준다는 건 진짜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다가 제가 양념치킨을 시켰는데 이 양념치킨은 사실 종류별로 한 3가지 정도 시켰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오리지널에 비하면 양념치킨은 다시는 안 먹을 거예요. 별로였어요. 별로. 근데 이게 또 이게 그냥 일반화 해가지고 BBQ 치킨은 오리지널이 맛이지 양념 별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보면 이 매장마다 음식 맛이 다르더라고요. 맛이 다 달라. 그러니까 제가 파이브가이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파이브가이즈를 좋아하는데 이 파이브가이즈 햄버거도 어느 매장에서 주문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요. 제가 근처에 한 2-3군데를 먹었는데, 한 3군데 정도를 먹었는데 딱 한 군데만 맛있어요. 나머지는 맛이 없어. 같은 매장인데. 그리고 그 쉑쉑 있잖아요. 그것도 한 3-4군데에서 먹었는데 거기도 딱 한 군데만 맛있고, 그 다음에 또 파파이스도 딱 한 군데만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멀어도 딱 거기만 가요. 파이브가이즈도 정해놓은 딱 그 매장만 가고, 다른 데는 시도했는데 집 근처에 있는 것도 먹어보고 했는데 그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매장 누가 고기를 굽고 누가 프라이를 만들고 하느냐에 따라 맛이 다르니까, 이거를 또 BBQ 치킨을 다 막 뭉뚱그려서 BBQ 치킨은 오리지널이 맛있지 양념치킨은 별로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매장에 만드시는 분이 양념치킨을 잘못 만드시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이 오리지널은 정말 그 피도 막 그 바삭바삭 하면서 너무 맛있게 잘 튀기셨는데, 이 양념치킨은 어떻게 피가 두껍고 맛이 없는지 몰라요. 양념은 맛있어요. 양념은 맛있는데 피가 맛이 없어요. 그 겉에 그 튀김 옷이. 그래서 이건 별로다. 그래서 양념은 이제 안 먹을 거야. 그러고 하여튼 근데 BBQ가 근처에 생겨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네. 가끔씩 사 먹을 예정이고, 제가 사실 이 휴가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휴가. 그렇게 해서 휴가는 사실 저는 갈 계획이 없고, 이제 제가 갔던 마지막 휴가는 한 3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휴가로 가는 여행은 한 3년 정도 됐고, 글쎄요, 다음 여행은 모르겠어요. 다음 여행 마음은 사실 계획은 하고 싶은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것저것 생각해야 될 게 많아요. 이제 왜냐면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많잖아요. 근데 저만 이렇게 이제 엄마 아빠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네는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니네끼리 가라. 너네 원하는 데 가서 쉬다 와라. 우리는 집이 좋다. 그렇게 하는데 또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같이 사는데 어떻게 엄마 나는 어디 갈 거니까 집 잘 지켜 잘 있어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게 저는 좀 모르겠어요. 저는 마음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또 제가 딱히 그렇게 막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막 여행이 안 가면 안 돼 막 이러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크게
이동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뭐 막상 가면, 여행을 막상 가잖아요. 그럼 좋아요. 막 놀고, 뭐 새로운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환경이 바뀌면 우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기분이 업되고. 근데 그건 좋은데, 이제 안 가도 상관없다는 거죠. 네, 안 가도 상관없다. 그래서 부모님이랑 어디를 같이 갈 수 있는 데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도 생각해야 되고, 잠자리도 생각해야 돼요. 네, 잠자리도 생각해야 되고, 비용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게 거리는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80을 넘으셨잖아요. 두 분 다 80 넘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거리가 장거리가 되면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엄마 아빠가 예전에는 차로 오랫동안 운전해서 막 3시간 4시간 걸리는 데를 가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한 4, 5년 전까지도, 그러니까 한 70대 중반까지는 크게 그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약간 이렇게 비행기도 한 6시간, 7시간 타고 이렇게 시차가 나는 데를 가도 피곤은 하시지만 즐기실 수 있는, 같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80이 넘으시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거나 또 이제 시차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데를 가면, 이거는 고생이에요. 그냥 고생. 여행이 아니고 고생. 쉴 수가 없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잠자리. 저희 엄마는 이제 잠자리가 깨끗하고 깔끔한 것을 선호하시고, 물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좋은 데를 머물러야 되잖아요. 네, 호텔도 좀 깔끔하고 깨끗하고 좀 나이스한데, 그러면 이제 비용이 너무 올라가죠. 게다가 또 뭐냐, 저희 엄마 아빠는 딱히 그렇게 사이가 좋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각방을 쓰신 지도 너무 오래되셨고, 근데 이제 다만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사이가 좋으신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여전히 뭐 챙기고 그렇게는 하죠. 그렇게는 하는데, 각방을 쓰신 지도 너무 오래돼서 한 방을 잔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가면 엄마 아빠는 따로 방을 구해드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저는 진짜 많이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진짜 이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이가 좋으시면 진짜 돈을 많이 아끼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여행을 가도 부모님이 한 방을 쓰시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여행을 가면 이게 안 되니까 아빠 방을 따로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엄마가 저나 아니면 이제 여동생이나 이렇게 하나를 써요. 그러면 또 저나 제 여동생 중에 한 명이 방을 하나 쓰죠. 그러면 이렇게만 가도 3개인데, 이제 문제는 남동생 있잖아요. 그러면 남동생은 또 어떠냐? 남동생은 아빠랑 쓰기 싫어해요. 그래서 얘도 방을 하나 써. 그래서 방이 4개가 필요해요. 이게 힘듭니다. 네. 4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여행할 때 그게 좀 그런 것도 불편한 것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이제
여행을 어딘가는 좀 한번 가자는 마음이 생기긴 해요. 한 3년 정도 되니까 가까운데 어디라도 한번 갔다 오자라는 마음이 생기는데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여름은 너무 더워서 사실은 전 여름엔 아무 데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름에는 전 벌레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벌레를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또 조금 제 피부가 예민해가지고 물리잖아요. 뭐 아무거든. 그게 뭐 어떤 벌레 이게 그 모기뿐만 아니라 그냥 물려. 그냥 뭐래도 모기뿐만 아니라 어떤 벌레라도 물기만 하면 저는 빨갛게 부어올라요. 그래가지고 괴로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저는 벌레를 너무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여름은 거의 이동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보통은 저희가 그 3년 전도 그렇고 여행을 가면 겨울에 가는데 겨울에 따뜻한 데로 따뜻한 지역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남쪽 아니면 서쪽 그래서 플로리다나 멕시코나 그렇게 남쪽으로 내려가고 아니면은 캘리포니아 그렇게 여행을 가는 편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한 3년이 됐잖아요. 3년 지난 지금 시점에 저희 엄마 아빠의 상태를 봤을 때 아직 정정하시고 일상생활을 하시는 데는 건강하시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제 다만 제가 캐치한 게 뭐냐 제 아빠는 운전을 오래 하시는 걸 불편해 하시기 시작하셨다. 그게 뭐냐면 이제 1시간이 넘어가는 운전 있잖아요. 1시간이 넘어가는 운전은 안 하시려고 하고 이제 초저녁 그러니까 저녁 시간대에 하는 운전도 안 하시려고 하고 낮에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그 시간에만 낮에 낮잠을 주무셔야 돼.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낮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주무셔야 되니까 낮에도 정해진 그 시간 짧은 시간에만 운전을 가능해요. 주무시고 깨셔서 하시거나 주무시기 전에 가거나.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침 시간을 이용해야 되는 그 아주 리밋한 환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아, 나도 나이 먹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예상을 해서 그건 좋더라고요. 아,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아, 이러이러한 게 불편해지는구나. 이러이러한 걸 고려해야 되는구나 를 알게 되니까 그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거를 제가 좀 보고 체력이 많이 좀 떨어지는 게 보여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이시면 쉬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거리나 이런 게 다 고려사항이 되는 거예요. 여행을 가는데 아무 데나 갈 수가 없고 좀 이렇게 야외 활동도 뭐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지 뭐 액티비티가 막 있고 막 뭔가를 막 타고 막 이러는 거는 좀 힘드니까 그냥 정적이지만 재미는 있어야 되는 그런 데를 찾아가야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네. 하여간 이게 또 제 머릿속에 한 군데 늘 차지하고 있는 주제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그렇게 여름에 어디 가냐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시기가 됐고 그리고 또 날씨가 더워져서 진짜 한편으로는 좀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은 생각이 드는 게 올해가 좀
금방 또 가겠구나. 사실은 이제 4월인데 오늘이 4월 18일이거든요. 18일인데 이제 벌써 여름 휴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금방이에요. 여름이 진짜 뭐 더워 몇 번만 하면 그냥 또 가요. 여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가을은 정말 짧게 그냥 슬쩍 지나갔다가 겨울이 와요. 근데 겨울이 오면 근데 이제 하여튼 여름이 딱 지나가잖아요. 8월 말이 딱 되면 이제 올 한해는 다 간 거야. 다 끝난 거예요. 올해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요. 올해는 다 갔다. 올해 모든 일은 거의 마무리 단계. 왜냐면 이제 11월에는 땡스기빙도 있고, 땡스기빙 있고, 그리고 이때부터 미국은 분위기가 그냥 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마음 자세부터가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그냥 일하는 분위기가 아니고요. 그냥 쉬는 분위기. 휴식. 그래서 크리스마스까지 연말 12월 크리스마스 연말까지 그냥 내리 쉬는 분위기라서 이때는 사실 일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일하는 분위기 아니고 지금 이제 미국 사람들은 한참 일하는 분위기예요. 지금은 좀 일을 한다. 그러니까 1월 딱 그 새해가 딱 지나가면 일하는 좀 분위기가 되다가 이제 근데 겨울에는 또 눈이 오잖아요. 눈 오고 막 스톰이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이제 막 쉬어요 또. 그러니까 또 그랬다가 하여튼 학기가 시작하고 한 2월 그러니까 1월 달에 한번 스톰 한두 번 지나가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약간 한 해를 뭔가 으쌰으쌰 해보자는 분위기 살짝 그렇게 하고 2월, 3월 이렇게 지나가다가 4월이 되잖아요. 4월이 되면은 4월 중순에 이제 봄방학이 와요. 애들. 이제 봄방학이 애들이 오는데 부모가 같이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이 4월 중순이 또 다른 휴가철이에요. 아주 큰 휴가철. 학교가 일주일 넘게 쉬니까 이 부모들도 같이 쉬는 거예요. 그냥 이때 휴가를 또 많이 보내요. 여행도 많이 가고 그래서 이때 또 한번 휴가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7월이야. 뭐 5월, 6월 살짝 일해. 5월, 6월 달에 살짝 일했다가 7월이 오면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야. 이제 이때부터 그러니까 7월 4일이 있잖아요. 7월 4일 딱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8월 초까지 그냥 휴가철이에요. 이때는 그냥 휴가철. 그러면 이때 쉬어요. 그냥 거의 뭐 너도 나도 휴가 가고 뭐 이때도 쉬고 저때도 쉬고 뭐 이때 그냥 다 뭐 휴가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미국 경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이 7월부터 8월 초 사이에 한 달 반 정도 한 6주 정도 되는 이 시기에 사람들이 여행을 최소 한 번, 이건 정말 한 번 내지 2번에서 3번을 여행을 가요. 가족끼리 짧게도 가고 길게도 가고. 그 여름에 휴가 때 여행들을 많이 가요. 주말에 뭐 금토일 이렇게 가거나 뭐 토일 월 이렇게 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일주일 딱 잡아서 가고 아니면 2주 이렇게 아예 휴가를 길게 내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럴 때 이때는 대부분 휴가철이고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그러니까 저는 진짜 미국에 있으면서 느낀 거는 참 느슨한 삶을 산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느슨한 삶. 한국에 비하면. 한국에선 진짜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살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데 미국에는 그런 삶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치열한 느낌 없어요. 제가 그냥 생각할 때 왜 그럴까? 한국에서는 정말 너도 나도 치열하게 살고 너도 나도 열심히 살고 그게 기본 바탕이었는데 미국에 와서 제가 느낀 거는 어려운 사람도 그냥 전체적 사회적 분위기가 그냥 느슨해요. 한국에 비하면 느슨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은 저의 그냥 혼자의 그냥 저 나름대로 그냥 혼자 그냥 추측하는 걸로는 오랜 동안 전쟁이 없었고 그리고 경제 성장을 정말 엄청나게 이뤄냈잖아요. 안정적인 경제를 오랫동안 호황을 누렸고 사실 오랫동안 전 세계 경제를 막 좌지우지하면서 호황을 누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좀 치열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막 매달려서 일을 하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한국처럼. 그렇지만 열심히는 살아요. 성실해요. 성실해. 그냥 가는 거 오는 거 가야 되는 일은 열심히 그러니까 하는 거죠. 열심히는 해. 그렇지만 치열하게 열심히 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예, 하여간 제가 이 말 저말 너무 수다를 막 떨어가지고 너무 맥락 없이 막 떠들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냥 낙서를 보면서 제가 이 말 했구나 저 말 했구나 대충 알겠지만 너무 주절주절 떠들어서 아마 이 영상은 어느 분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나 들으신 분이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좀 환절기라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아프더라고요. 감기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좀 환절기에 또 감기 조심하시고 또 금방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뵐게요. 안녕.